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시모의 TJ입니다. 제가 가끔 지인들 만나서 재테크, 금융,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언으로 드리는 게 신문 보세요. 경제신문 구독하세요. 꼭 이거거든요. 그러면 좀 지나서 오는 피드백이 경제신문 보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 경제신문 보는데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기사에서 투자 정보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회사들 역시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는 아니니까 정보로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 투자해서 100% 이상 수익 본 게 총 3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세 종목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 금융주예요. 아르헨티나 은행주고, 그때 제가 매수 거의 할 때 시점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제가 매수 가격까지 다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은행주에 투자해서 수익 냈던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 기회를 뽑을 수도 있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관련 기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국채 또 찍어냈다, 화폐 또 찍어냈다, 아니면 물가가 한 해에 280% 올랐다, 300% 올랐다, 거의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르헨티나 관련 기사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좀 살펴보면은 10년치 개혁을 100일 만에, 빈곤 탈출해법 저축 근면뿐, 포퓰리즘을 톱질한다, 금리 인하했다, 긴축정책 통했다, 2008년 이후 첫 흑자가 났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올해 1월 거의 중순부터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1월 중순에 이런 기사를 접하고, 아, 아르헨티나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좀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싶어서 금융주 찾아봤었고, 금융주 괜찮은 회사 2개가 보여서 그냥 금융주를 그때 산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아르헨티나가 그 포퓰리즘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국민들한테 돈을 너무 풀고 해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개혁이 시작되면 금융권부터 시작하겠구나. 금융권이나 국영기업. 그래서 금융권을 선택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해서 꽤 많이 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잠깐 아르헨티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아르헨티나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작년 11월이죠.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인데, 이분 별명이 전기톱이래요. 그래서 그 선거 유세 때도 전기톱 들고 나와서 기존에 잘못된 거 다 없애겠다, 깨부시겠다 그랬던 사람이고, 굉장히 과격한 극우 성향의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무튼 이분이 경제학 교수로도 재직을 했었고, 재직을 하면서 다수의 논문과 서적을 출판했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분이 영국 무대에서도 썼었대요. 영국 무대에도 쓴 적이 있고, 교수 시절에 각종 미디어에 나와서, 원래 남미 쪽이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좀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분들을 굉장히 맹비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쌓였고, 2018년도에 다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정당 만들련다,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정치 해보겠다 라고 자유당을 창당해서 2021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분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별명처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가 페소잖아요. 페소를 없애고 US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 복지를 대폭 줄여버리겠다, 지방정부 보조금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앙은행 없애버리고 공기업을 다 민영화시키겠다. 좀 충격적인데 장기 매매도 허용하겠대요. 아무튼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당선이 되자마자 아르헨티나의 모든 문제는 좌파 세력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선명을 하고 맹비난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계획을 진행을 해요. 첫 번째로 금융경제계획, 두 번째로 행정개혁, 세 번째로 사회보장개혁.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동안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돈을 너무 퍼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퍼주고 국민들한테 돈 퍼줄 테니까 써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돈을 쓰고 나면 물가가 막 오르죠. 왜냐면 돈을 찍어냈으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또 돈을 줘요. 그럼 그 돈 받아서 또 쓰고 또 돈 찍고 또 돈 쓰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물가가 한 해에 300% 가까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라가 끝물을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일단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되게 강조를 합니다. 맨 먼저 했던 게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 떨어뜨려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월급 가치가 전에 비해서 그냥 2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못 쓸 테고 돈을 못 쓰면 물건이 팔리지 않을 테니까 결국 물건값은 떨어질 테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물가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물가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물가 안정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잡고 있다. 물가 안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리가 물가가 막 300% 넘어가다 보니까 금리도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금리가 133%였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이것도 5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은 40%대로 지금도 높죠. 근데 133%에 비하면 4분의 거의 몇 분의 1인가요? 3분의 1인가요? 거의 3분의 1이죠. 이제 지금 40%대로 인하가 됐는데 더 내리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행정개혁 쪽으로 넘어와서 그냥 정부가 하는 일 없이 부서만 너무 많다. 부서 반으로 줄여. 그래서 18개의 정부 부처를 9개로 줄여버립니다. 나아가 공무원도 공무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으니까 재계약직 다 잘라. 그래서 재계약직 계약을 안 해주거나 해고를 해요. 그래서 15,000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립니다. 난리가 났겠죠 아마. 그리고 지방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4분의 1만큼 줄여버려요. 25%를. 공기업도 대폭 민영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사업 그동안에 진행됐던 뭐 공공사업 같은 거 이것도 90% 이상을 그냥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정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개혁 같은 경우도 지원금을 그냥 대폭 줄여버립니다. 대국민 지원금을. 대중교통, 휘발유 보조금도 줄여버리고 연금도 줄여버리고 심지어는 교육비까지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서 모이면 그때 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말, 거의 2월 초부터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1월 말, 2월 초 요때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을 그냥 간추린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때 2월 달에 그냥 투자를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는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거든요. 이미 작년 11월부터 일부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해서 그 상승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어요, 이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 회장인데 드러켄 밀러라고 아마 우리나라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이분이 쿠팡 지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작년에 엔비디아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다 팔고 올 1분기부터 아르헨티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아르헨티나 회사들 주가가 어떤지 좀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 회사인데 YPF라고 작년 11월 달에 주가 보시면 거의 뭐 11불, 10불 요때 있는데 지금 최고점이 얼마인가요? 거의 25불까지 왔어요. 5월 달에. 벌써 11불에서 25불이면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거의 한 4달, 5달 동안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민간은행인데 BBVA라고. 이 회사도 보면 11월 달이죠. 이때 주가가 거의 7, 8불 선 했던 것 같은데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4월 중순이었네요. 4월 중순에
12불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나요, 이것도? 거의 50%? 거의 50% 이상 올랐네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10월, 11월에 보면 가장 그때 주가가 1120달러? 그냥 112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월하고 5월달이 고점이었고, 이게 5월달 한번 봐볼게요. 5월달에 보면 1800불이에요. 이 회사도 거의 50% 넘게 올랐죠. 그 다음에 그루포 스페르비에라는 여기도 은행인데 그 아르헨티나의 그 두 번째로 큰 민간은행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7위, 8위권 되고, 저는 이 회사를 투자했어요. 그루포 스페르비에라는. 이 회사도 보면 11월 달에 가격이 거의 1불대예요. 1불대. 근데 5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거의 8불 근처까지 갔거든요. 얼마인가요, 이 회사는? 거의 2불 잡아도 거의 4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2월 달에 들어갔어요. 3불 66전에. 3불 66전에 들어가서 그때 7불 중반대에 팔았거든요. 딱 그냥 2배 되는 시점에. 한 요 정도에 팔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거의 제가 100% 넘게 수익을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 역시 제가 들어갔던 회사예요. 방코 마크로라는 그 은행인데, 이 은행도 11월 달 주가 보시면 거의 18불? 거의 18불대였는데, 고점이 5월 달이죠, 얼마 전에. 거의 66불, 65불? 이 회사도 거의 3배 올랐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4월 달에 들어가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팔았는데, 아무튼 이 그루퍼 스피러비에에서 100%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방커 마크로에서는 제가 50% 수익을 냈어요. 그냥 개별 기업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주식 샀으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었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주식 상장된 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ARGT라는 그 대표적인 ETF인데, 이 ETF도 11월 달에 가격이 40불 언더였어요. 거의 39불 정도 됐었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66불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다 2배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르헨티나 투자를 했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 기사 하나만 좀 유심히 보고 팔로업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공수를 들여서 그 회사도 좀 찾아보고 했으면 그냥 쉽게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100%, 50% 먹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문에서 인사이트 뽑아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신문을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중동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그 이란 대통령 돌아가셨고, 이스라엘도 지금 뭐 내전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또 올 여름이 되게 더울 것 같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럼 보통 여름이 굉장히 더우면 겨울이 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 게 천연가스 얘기가 나와요. 천연가스 선물이 좀 오르고 있다고. 한동안 좀 나오다가 지금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 종목들도 올해 겨울 예상하고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주식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우리 훌륭한 기자분들이 경제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좀 유심히 보고 스크랩도 하시고 팔로우도 좀 하셔가지고 투자 기회를 좀 찾아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최근에 아르헨티나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봤다는 거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아르헨티나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 앞으로도 좀 투자하면 유망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절대 아르헨티나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신문 기사 뭐 이렇게 국제 정세나 이런 얘기 나오면, 특히 요즘 미국 대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대마초 관련주 해가지고 영상도 올렸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오면 좀 주목하시고,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찾으시고 꼭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